안녕하세요. 오늘은 운동과 싸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오래 생각을 했어요. 운동하면서 일단 제일 많이 들은 생각은 인간이 정말 나약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저도 초기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결국은 운동을 한다는 게 중력과의 싸움이거든요. 결국은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할 수 있고 근육이 성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달에 올라가면 근육량이 감소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운동을 해서 몸이 좋아지고 그걸로 싸움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보디빌딩 대회를 나간다던가 이런 것들이 전부 지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구나, 그렇게까지 가더라고요. 항상 이거를 제일 많이 느낄 때가 턱걸이 할 때, 턱걸이는 어쨌든 제가 발을 잡아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제 힘으로 지구로부터 조금 멀어지는 거죠. 제 팔 길이만큼. 그런 거를 많이 하면서 느낀 거죠. 내가 아무리 힘을 써봤자 지구는 계속 나를 끌어당기는구나, 중력과의 싸움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헬스를 하는 사람들도 알 거예요. 모든 물건들이 결국은 전부 땅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땅으로 향하고 있는 거를 자기 힘으로 끌어올려서 자기 몸에 부하를 줘서 근육이 상처를 입고 회복하고 그걸 반복하면서 근성장을 이루는 거죠. 결국은 모든 운동에 중력이 깔려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꼭 운동뿐만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짓고 사는 뭐 집이나 뭐 크게는 산, 바위, 뭐 이런 땅까지, 바닥까지 중력이 없으면 바닷물이 그냥 역류하겠죠. 그 정도로 중력의 힘이 굉장한 거예요. 좀 신기한 게, 그러면서도 중력이 그 이상으로 막 블랙홀처럼 모든 걸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적당히 그냥 지면을 떠나지 않을 정도로만 붙잡고 있다는 게, 그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과학이라는 게 지구나 우주의 미스테리를 하나씩 풀어가는 학문이라는 이야기를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과학이 없었으면 그런 사실조차 인지를 못했겠죠. 어쨌든 운동을 하면 할수록 그래서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 운동하면서 이제 몸이 조금씩 좋아지고 하는 운동 횟수가 늘어나고 그러면 내가 점점 강해지는구나, 그리고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누구보단 낫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물론 저는 그럴 단계가 아니라서 비교할 사람도 없고,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운동하시는 유튜브 분들, 그분들보다 몸이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운동을 제가 막 그분들처럼 매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하더라도 맨몸 운동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거조차도 맨몸 운동을 거의 본업으로 삼는 분들처럼 적극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몸 자체랑 근력 자체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대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거를 비교할 수가 있겠죠. 맨몸 운동 하시는 분들은 퍼포먼스나 뭐 그런 것들, 당연히 거기에 근력이나 기술 그런 게 바탕이 될 테고, 그런 걸로 이제 비교를 해서 서로 우열을 가리고 승패를 나눌 테고, 보디빌더들은 당연히 근육의 발달 정도, 그리고 지방을 빼서 그게 얼마나 선명하게 두드러졌는가, 그런 것들로 이제 승부를 겨루고 승자를 나누죠. 저도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그렇게 운동을 하는 걸 보면 대단하다,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혼자는 이제 운동을 하면서 저는 되게 나약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어쨌든 나는 그냥 지구에 살아가는 티끌 같은 존재구나. 그렇다고 뭐 제가 이제 우울증 걸린 것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겸손해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스포츠니까 뭐 김동현 선수나 뭐 유명하신 다른 UFC 선수들, 해외에는 조금 좀 천둥벌거숭이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UFC 선수들은 좀 겸손한 분들이 많이 있죠. 그분들 하시는 것만 봐도 되게 겸손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알 거예요.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미 그쪽 세계에서 정점을 찍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겸손한 게, 자기들보다 강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만약에 어느 정도 선에 올랐어도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겸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을 안 하거나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오래 하신 분들은 되게 겸손해요. 보디빌더들도 그렇고, 유튜브나 뭐 TV를 보거나, 어쨌든 제가 그분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으니까 그런 매체를 통해서 그분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다 겸손해요. 그리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인간들끼리 경쟁이기 때문에 나이를 먹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어쨌든 지구에 사는 생물 중에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거기서 막 그렇게 자기가 거만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어쨌든 그냥 살아가는 생명체. 그리고 그렇게 강해서 뭐 할 거야. 그분들은 자기 직업이잖아요. 그걸로 이제 돈을 벌어먹고 살잖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니까 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운동을 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서 돈을 버는데, 그냥 일반인들은 굳이 막 자기 운동 남들보다 잘한다고, 자기 싸움 잘한다고 그렇게 의시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렇게 의시되지는 않는 걸로 알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을 하고 있을 뿐인데 그거를 의시돼서 뭐 할 거예요. 내가 이만큼 잘 벌어먹고 있다, 벌어먹고 있는 수단인데 그분보다 돈을 더 잘 버는 사람한테는 뭐 어떻게 할 거야. 자기 세계에서 내가 제일 잘 번다, 뭐 이 얘기인가? 좀 이상하잖아요. 내가 제일 잘 싸워, 뭐 이게 흥행 요소로 잠깐 얘기할 수 있는데, 진심으로 그런 생각을 한다면 조금 인간으로서 미숙한 게 아닐까.
그 정도까지 올라간 사람 많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사람이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자기가 뭐 제일 잘났다 라고 해봤자 결국은 그냥 지구에 있는 먼지 같은 존재일 뿐이에요. 그 사람 자존감이란 말 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사람 자신을 깎아먹으려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서 만약에 그렇게 거만하게 행동하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어쨌든 아래로 본다는 이야기거든. 내가 최고다, 너네들은 별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 좀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되게 최고면 뭐할 거예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보디빌딩 같은 경우는 일단 육체만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아, 거기서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싸움을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해봐. 근데 그거 어쨌든 스포츠일 뿐이잖아요. 1대1일 때 제일 잘 싸운다는 거잖아. 1대2로 싸우면 이길 수 있나? 너무 강해서 1대2로 싸워서 이겼다고 해봐. 그럼 1대3은 4는 계속 늘어나면 못 이기잖아요. 스포츠 안에 룰, 방금 말씀드린 룰이라는 거는 급소 공격이나 그런 거를 다 제외한 거잖아요. 실전에서 싸우면 어떻게 될 줄 알아? 그리고 서로 마주보고 있을 때 싸우는 거잖아.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 패배해서 만약에 경기장 밖에서 뒤에서 자기를 가격했다고 생각. 그 사람들 수준에서 그 정도로 맞으면 죽죠.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잘났다고 내가 세계 최고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싸움 쪽에서 보디빌딩은 어차피 상대방을 가격하고 기절시키고 상해를 입히는 그런 스포츠가 아니니까, 자신과의 싸움이니까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최종적으로 서로의 근육을 비교하는 것 뿐이지 상대방에게 뭐 상처를 주진 않으니까. 근데 싸움은 조금 다르지. 그래서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싸움이라는 게. 이제 운동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된 것 같죠. 운동은 결국은 중력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잘났다고 하더니 중력을 기본 바탕으로 깔고 가기 때문에 숨 쉬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 근육이 더 세. 근육 자랑하는 초보자들이 그게 문제인 거야. 내가 근육이 이 정도 있다, 내가 너보다 힘세다, 싸움으로 이어져. 그게 문제인 거예요. 순수한 보디빌딩이나 뭐 맨몸 운동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싸움에 집착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몸을 만드는 거, 자기가 수행하는 능력, 그런 거에 관심이 많지 싸움하고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꼭 초보자들이 문제예요. 운동을 해서 몸이 좋아지고 힘이 좀 세지면 내가 너보다 힘세다, 내가 너 이길 수 있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봐봐, 이제 싸움 쪽으로 넘어가자면, 싸움이라는 게 왜 계속 이야기가 나오냐면, 운동을 못해도 싸움은 할 수밖에 없어. 어릴 때부터 모든 생명체가 그래. 고양이 노는 거 봐보세요. 어릴 때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엄마 꼬리 가지고 장난치고, 형제나 뭐 그런 애들이 있으면 자기들끼리 막 싸우면서 거기서 상아를 나눈단 말이에요. 동물들은 상아가 있어요. 이미 곤충들도 그렇고 몸집이 크면 이겨. 일단 거의 그래, 단순하게. 근데 사람도 그래. 키 크면 위압감 들죠, 키 작은 사람. 그게 그냥 본능적인 거예요, 동물의 본능. 근데 여기서 아셔야 할 게, 사람은 동물이기도 한데 동물 이상의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뇌라는 게 있잖아. 생각이라는 걸 하고 언어라는 게 있는 시점에서 이미 동물들과 너무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지구상의 어떤 생명체도 이 정도로 지능이 높지가 않아. 물론 돌고래나 뭐 개나 이런 애들 IQ가 높다고 하는데 언어가 없잖아요. 언어가 없으면 한계가 있어. 인간이 빙하기가 올 때 살아남은 이유가 언어 때문이라는 그런 설이 많이 있어요. 언어가 없던 종족은 빙하기가 온다는 걸 전하지 못해서 다 얼어 죽었고, 언어를 가지고 있던 종족들은 추워진다라는 거를 계속 전파를 해서 빙하기를 버텨냈다는 그런 설이 있더라고. 언어와 지성이 있는 인간이 지금 시점에서 싸움이 되게 안 좋고 전쟁이 되게 안 좋다는 결론을 내리고 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안 하죠. 근데도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테러를 하는 집단들이 있죠. 그게 미개한 거죠, 사실. 자기 딴에는 자기들의 독립을 위해서 뭐 그런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너무 이기적이죠. 죄 없는 사람들 죽이고 납치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삼국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삼국지 시대 때도 똑같아요. 저는 나이 먹고 생각을 한 게, 삼국지에 있는 사람들 다 살인자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하고 그 병법, 그런 것들이 다 사람 죽이는 기술이거든요. 전쟁에서 승리를 한다는 거는 사람을 죽인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살인자들이고, 그 삼국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 병사들, 나라 사람들 키워서 서로 소모전을 치르고 대규모로 죽고, 제갈공명이 화개를 쓰면은 순식간에 수천 명이 불타 죽고,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살인자들의 싸움인 거죠. 결국은 우리가 왕족의 후예다, 황제의 후손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할까요? 근데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에 또 그런 전쟁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고만고만하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싸움, 그것도 되게 덧없는 거예요. 제가 방금 삼국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1대1로 싸우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전쟁을 실제로 벌이면 1대1로 안 싸울 거잖아. 사람 개개인의 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체가 모여서 싸우는 그 전술, 병력의 숫자,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머릿수가 깡패라는 얘기가 그 얘기지. 조조군이 왜 되게 강했을까? 머릿수가 많으니까. 근데 유비군은 왜 그렇게 조조군을 많이 이겼을까? 병법으로 그거를 막아낸 거죠, 머릿수를. 그래서 병법도 중요하고 머릿수도 중요하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머릿수다. 근데 그거를 뒷받침하는 게 뭐냐? 돈입니다. 군량. 조조가 또 강했던 게 군량이 많이 있었어요. 유비는 초반에 힘들었죠. 유비가 힘들었던 거는 돈이 없으니까. 우리나라나 뭐 다른 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상인들이 돈이 되게 많아졌죠. 왜 그러냐? 전쟁은 이제 핵무기가 개발된 시점에서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이기 때문에 전쟁이 이제 큰 나라끼리
나라끼리는 잘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암묵적으로 돼버렸어. 사실 지금 전쟁이 없는 게 아니라 암묵적으로 휴전인 상태인 거죠. 전 세계가. 서로 죽이고 싶어서 안 났을 거예요. 옛날이었으면. 근데 지금 핵 서로 터져서 좋을 게 없으니까. 중국하고 미국하고 핵을 터뜨렸어. 근데 한쪽이 이겨도 손해예요. 중국만 터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근처 일본까지 피해갈 테고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도 미국만 터지나? 그 주변 나라 다 터지겠지. 그 핵이 터지면 방사능도 오염되고. 그래서 거기서 다음 거로 넘어간 거죠. 아까 산업혁명 얘기했을 때처럼 돈. 삼국지 시대부터 중요했습니다. 돈. 사실 돈이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웃기게 돈을 쉽게 벌기 위해서 싸움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지.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옛날에는 산적들, 해적들. 해적은 지금도 있잖아. 근데 중국은 산적도 아직도 있다고 하더라고. 좀 그런 부분 보면 많이 미개하죠. 연예인 이정현 씨가 중국에 갔다가 산적 만난 이야기를 했었는데 중국엔 아직도 산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말리아 근처 가면은 해적이 있죠. 그 비행기, 그 공적은 없죠. 산적, 해적, 하늘을 나는 공군은 있는데 하늘을 나는 그런 애들은 없어요. 비행기가 뜨는 순간 격추시켜버릴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힘 중에서도 해군도 있고 육군도 있는데 공군이 제가 알기로는 제일 센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의 제일 비싼 전투기인가? 제일 비싼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전투기 한두 대 뜨면은 북한 그냥 망한다고. 북한에서 그걸 요격시킬 수 있는 기술이 없대요. 그럼 우리나라도 똑같겠지. 전투기 뜨면은 그냥 바로 거기 사령부에다가 그냥 미사일 몇 방 쏘두면은 바로 다 터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갑자기 막 북한에 다 도망가고 난리 났었죠. 북한 근처에 전투기가 지나갔었나? 한 대가 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큰일 났다고 다 도망가고 난리 났었던 그런 일이 있네요. 그런 거 보면 개개인의 싸움 잘하고 그거는 진짜 덧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항상 얘기하지만 학교에서 학교폭력 저지르는 이런 족밥들은 쓸데없는 짓거리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운동 초반에 시작하는 그리고 운동을 시작해서 힘없는 애들 괴롭히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정말 순수하게 물리적으로 싸움을 못하는 힘이 없는 그런 애들 얘기하는 거. 그냥 학교에서 조용하게 공부하고 아니면 자기 다른 미래를 뭐 유튜버가 되고 싶거나 아니면 연예인이 되고 싶어서 그쪽으로 공부를 하거나 근육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자기는 근육에 관심이 없어. 힘 싸움 이런 거 관심이 없어. 다른 쪽으로 가고 싶어. 과학자가 되고 싶을 수도 있고 그냥 자기는 뭐 치킨집 차리고 싶을 수도 있고 근데 혼자 갑자기 지 혼자 막 운동하는 애들 아니면 꼭 그 도장 다니거나 요새는 이제 이종격투기 인기가 많으니까 이종격투기장 가서 몇 개 배워가지고 애들한테 막 기술 걸고 자기는 장난이라고 생각하는데 당하는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진짜 족박 같아요. 관심 없는데 왜 그런 걸 관심 있는 사람끼리 하란 말이야. 지금 이종격투기 선수 정찬선 선수나 김동현 선수나 그런 사람들이 길 지나가다가 지금 방금 이종격투기 배운 그 족밥이 학교에서 애들한테 기술 걸잖아. 방금 그 선수들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기술 걸면은 기분 좋겠어? 아파 죽겠는데 제발 놀아 그랬는데 김동현 선수가 장난이었다고 하면은 자기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잖아. 그게 뭐가 중요해 그렇게 싸우는 게. 싸우는 게 아니지 그게 사실 일방적인 거지. 나쁜 새끼잖아요. 그러니까 운동하고 싸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운동을 조금 시작한 애들이 싸움을 해야 하고 운동 되게 많이 한 애들은 싸우지도 않아. 왜 그러냐면 걔네는 싸우는 순간 선수 자격 다 박탈당하고 할 게 없거든. 요새는 좀 덜하겠지만 예전에는 운동하다가 그쪽으로 못 가는 애들은 조폭들이 데려갔어. 자기가 찾아간 것도 돈 벌려고. 나쁜 짓을 한 거지. 조폭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양아치 짓 하는 거잖아. 사람들 괴롭히면서 돈 뜯어먹는 거잖아. 정의로운 조폭 그런 건 없어요. 정의로운 조폭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자기들끼리 상인 그쪽 잡아가지고 구역 정해서 다른 조폭들이 괴롭히는 거 막아준다는 얘기야. 그거 삼국지랑 뭐가 달라요? 조조, 유비, 송권 그들 셋이서 서로 땅 따먹게 하는데 우리가 지켜줄게 하면서 크게 보면 나라랑도 다를 게 없지. 중국하고 대한민국하고. 근데 대한민국 안에서도 중국도 그렇고 서로 나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뭐 고구려 신라 백제 시대 이런 삼국 시대도 있었고 그런 시대 때 서민들이 하는 얘기는 이 새끼나 저 새끼나 다 똑같다는 얘기야. 그냥 거기에 살고 있을 뿐이지.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지는 알겠어. 지금도 조금 생각을 많이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 땅 지키는 좋은 수령님들 막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무식하단 말이야. 당장에 벌어먹기 힘들기 때문에 당장에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좋은 사람들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을 거랍니다. 근데 조금 깨어있는 사람들은 너나 저 새끼들이나 다 똑같은 새끼들이나 서민들을 등쳐먹는 나쁜 새끼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떡해. 현실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밀고 들어오잖아. 그냥 점잖게 그냥 문을 열어줘라 하면 괜찮은데 꼭 싸우잖아. 우리는 우리 땅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땅이 문제야 결국은. 그 땅. 근데 그거 뭐야. 지구 거잖아요. 거기서 그냥 개미 같은 것들이 서로 차지하겠다고 난리는 거지. 지금도 그렇지 뭐. 지금 뭐 LH 부동산 막 터졌잖아요. 되게 덧없어 사실. 사이좋게 살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동물들도 그래요. 영역동물이라고 그러잖아. 사자도 하이에나도 다 자신들의 구역을 가지고 있어. 개미들도 그렇고 인간도 똑같아. 그런 거 보면 동물의 범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그런 거를 없애려고 사회주의가 나왔잖아. 사회주의 근데 어때? 탈을 쓴 거지 사회주의가.
사회주의가 이념 자체는 괜찮은 거였어. 우리 모두 나눠 갖자, 유토피아 만들자. 근데 그렇지를 못한 거야, 사람이. 결국은 동물이거든. 그거를 지배하고 악용하려는 놈들이 다 먹은 거지. 먹힌 게 대표적으로 중국하고 북한이죠. 공산당이죠. 공산당이 돼버렸죠. 속은 거지. 이념을 추악하게 써먹은 거지. 그거 만든 사람은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닐 거야. 자본주의가 인간의 본성에 딱 맞지. 자본주의의 폐해라고 하는데 그건 사회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지 사실. 사회주의의 좋은 관점에서 좀 평등하고 나눌 수 있게 살자 이 관점에서 자본주의가 안 좋은 점 그런 것들을 보는 거지. 대표적으로는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 완전 붕괴됐죠. 돈이 없으면 죽어야 되죠. 미국에서는 맹장 수술 하나 제대로 못 받는다. 돈이 없으면 당장에 수술 받아야지 살 수 있는데 그것도 못 해줘. 돈 없으면 안 해줘. 철저하게 돈. 우리나라는 일단은 근데 살리고 보지 않나? 미국처럼 죽어가는 사람 놔두진 않는다고. 잠깐 정치해서 미안한데 박근혜 정부 때 잠깐 그 의료 민영화 하려고 했었죠. 정말 아찔해. 지금 박근혜 정부 때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되게 위험한 사람들인 거고 그건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어쨌든 이야기가 좀 샜는데 싸움으로 다시 돌아가면 싸움이라는 게 결국은 1대1로 싸울 때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거거든. 정정당당하게 학교에서도 1대1로 싸우는 그래서 학교 짱이라는 게 거의 1대1로 싸운 거예요. 주먹으로. 그때 센 거. 근데 그거 공평한 줄 알아? 되게 불공평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타고난 것도 되게 크니까 봐봐요. 키가 180인 친구가 있어. 유전도 있고 잘 먹고 잘 살았어. 근데 좀 못 먹고 못 살고 유전적으로도 안 좋아. 그래서 키가 160이야. 160짜리가 180짜리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서로 운동 안 했을 때 못 이겨요. 위치 차이가 20cm가 나잖아. 대충 생각해. 걔가 이렇게 어류겐을 해야 돼요. 얼굴을 맞추려면. 그리고 힘도 160, 180이면 체중이 그냥 대충 해도 20kg 차이가 나. 20kg 얼마나 큰지 아세요? 20kg 그냥 당장에 들어가. 무겁잖아. 근데 20kg를 더 들고 다니는 거야, 평소에 그 사람은. 그 정도의 파괴력이 더 있을 수밖에 없어. 근육 더 많이 붙어 있고. 160, 180이라고 그래서 그러는데, 그럼 120하고 180은? 120이면은 애기들이잖아, 초등학생. 못 이기잖아. 160하고 180도 큰데 120, 180은 하늘과 땅 차이잖아. 그 정도란 말이야. 근데 그 상황에서 160짜리랑 180짜리가 싸웠어. 180짜리가 학교에서 짱이야.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해. 180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내가 이겼다. 1대1로 나 아무도 못 이겨 우리 학교에서.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맨날 괴롭히는 거야 180짜리가 160짜리를. 160 친구가 너무 열이 받아서 하굣길에 뒤에서 빠따로 머리를 팍 쳤어. 어떻게 될 것 같아? 죽어요. 죽는다고. 동기가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제가 빠따를 들고도 감히 김동현 선수 앞에서 싸울 생각은 못 하겠지만 근데 제가 빠따를 들면 김동현 선수랑 싸우려고 할 때 어떻게 될까?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 제가 처음 일격을 맞추지 못하면 그 후엔 죽어나겠지만 맞추면 이길 수 있어. 1대1로 있을 때. 근데 방금 1대1이 아니야. 방금 같은 상황이야. 내가 김동현 선수한테 처참하게 발렸어. 근데 김동현 선수가 집에 가. 내가 일어나서 뒤를 탁 쳤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죽어요, 사람. 그러니까 싸움을 한다는 게 1대1로 너랑 내가 싸워서 이겼다. 이게 정정당당한 게 아니야. 이미 정당한 게 아니잖아. 그러면은 그렇게 싸워서 지네가 뒤에서 딱 때렸어. 그럼 걔가 비겁한 걸까? 그것도 정당한 게 아니잖아. 둘 다 정당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괴롭히지 말란 말이야. 큰일 나기 싫으면. 대학생 때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친구랑. 그렇게 친하진 않았지만. 나는 좀 힘들게 살아와가지고 그때 좀 악이 있었단 말이야. 난 좀 맞으면서 자랐었잖아요. 그래서 난 싸우면은 이제 그냥 뭐 누구랑도 앉을 자신이 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친구는 자기도 앉을 자신이 있대. 다 죽여버린다고. 근데 뭐 주변에 있는 거 다 쓴다고.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그때 못 이기면 다음에도 찾아가서 또 때릴 거고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럼 내가 진다 그랬어. 나는. 왜냐면은 나는 그때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거든.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난 주먹 대 주먹.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전에도 그렇고 주먹 대 주먹으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들었어? 우리가 이중격투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스포츠가 아니잖아. 싸우는 거잖아. 시비를 걸었잖아. 근데 앞에서. 그 사람은 주먹으로 싸웠을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자신이 있으니까. 당연히 지잖아. 그렇게 하면은. 근데 싸움을 걸었으니까 우리가 스포츠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걔가 나를 때리고 갔어. 그럼 난 뒤에서 무기를 써서 걔를 해야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되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못해. 왠 줄 알아? 그리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이렇게 1대1로 있을 때 누가 봐도 힘이 센 애가 힘 약한 애 괴롭히지 말라는 얘기. 그럼 어떻게 된다? 뒤에서 야구 빠따로 맞아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얘기. 왜? 자기가 힘이 더 세면은 상대방한테 이미 불리한 조건이란 말이야. 정당한 게 아니라고. 주먹 대 주먹이지만 상대가 그걸 응하지도 않았을 테고. 정당한 승부가 아닌데 자기가 이겼다고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비겁하게 이긴 거야. 왜냐면 자기는 그만큼 신체 조건도 더 좋기 때문에. 자기랑 신체 조건 비슷한 사람 맞춰서 싸워야지 자기가 정당한 승부를 원하는. UFC처럼 격투기처럼. 근데 이미 체급 차이가 나는데 아니면은 상대방이 싸울 마음이 없어. 체급이 비슷해도 자기는 이미 얘를 괴롭혀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실전 경험도 많아. 기술적으로도 뛰어나. 체급이 맞아도 상대방이 생각이 없는데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건 정당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나중에 길 가다가 누가 뒤에서 벽돌로 때려도 불만을 표하면 안 돼. 자기는 억울하다. 나 뒤에서 맞았다. 근데 자기가 앞에서 싸울 의지 없는 사람 때린 거랑 똑같아. 뒤에서 맞든 앞에서 맞든. 의지 없는 사람을 때린 거잖아, 서로. 알겠어요? 그리고 막 먼저 자기가 괴롭혀서 힘 약한 애가 때렸어. 정당방위다. 얘가 먼저 때렸다. 근데 자기가 먼저 괴롭혔잖아. 그것도 정당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게 뒤에서 때린 애를 욕하는 게 아니라, 근데 아무 이유 없이 뒤에서 때리면 당연히 그 새끼는 범죄자인데 먼저 괴롭혀놓고 자기는 정당한 승부를 했다. 근데 자기는 뭐 이미 체급도 되게 세, 키도 크고 뭐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이미 도장 같은 데 다녀서 기술도 좋아. 근데 아무것도 아닌 그냥 공부만 하는 애랑 나랑 싸우자 해놓고 지가 돼지게 펴놓고서 내가 이겼다,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자기는 그렇게 해서 만족을 할까? 그 운동을 많이 안 해서 그래. 그게 운동을 진짜 많이 해본 사람은 자기보다 강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걸 알아 이미. 그리고 자기가 되게 나약하다는 걸 알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상태로 계속 올라가서 정점을 찍어도 겸손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언젠가 또 내려올 걸 알거든. 그리고 자기도 많이 패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자기가 거만하게 행동하면 안 돼. 진짜 어려서부터 계속 한 번도 지지 않고 스승도 없고 끝까지 막 올라가서 자기 혼자 계속 세면 모르겠어. 근데 그럴 수가 없단 말이야. 자기 스승이 있다는 건 스승이 자기보다 세니까 이미 거기서 벽을 느낀단 말이야. 이 사람 왜 이렇게 세지? 그러면서 그 스승이 똑같은 전철을 밟았겠죠. 그러니까 겸손하라고 가르치겠지. 그러니까 스승이라는 거겠지. 그런 마인드가 안 됐으면 스승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겠죠. 그런 사람 많이 없을 거예요. 도장을 차렸는데 내가 제일 세다.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너 이거 나한테 배운 기술로 애들을 다 괴롭히고 다녀라. 이런 쓰레기가 도장을 감히 차릴 수 있겠어요? 그거 소문 나면은 바로 이제 신고당하고 깜빵 가고 폐업 처리되겠지. 지금 제가 이거 영상 찍는 게 이미 운동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아실 내용이에요. 자기 스스로도 이미 한계를 많이 겪었을 거고. 저도 운동을 꽤 오래 했어요. 하기는. 근데 진짜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처럼 뭐 이제 대표적으로 연예계 김종국 씨처럼 그렇게 막 매일 운동하고 막 그런 건 아니니까. 하지만 횟수로 치면 굉장히 오래 했고 제가 유튜브에 나오거나 TV에 나오는 사람들만큼 성장을 많이 못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운동 수액이 많이 부족했고 식단도 그렇게 가지 못했죠. 몸을 키우려면 일단 하루에 5끼를 먹더라고. 3끼가 아니라 5끼를 먹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운동도 많이 하고 운동 안 하면서 5끼 먹으면 돼지 되겠죠. 5끼도 막 퍼먹으라는 게 아니라 단백질 위주로 조금씩 나눠서 5끼 먹으라는 거예요. 고봉밥을 5끼 먹으면 돼지가 되겠죠. 그거는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거예요. 정당한 싸움은 없다는 거예요. 경기가 아닌 이상 일반인들끼리 싸우는 거에 정당한 게 없어요. 그냥 그건 폭력일 뿐이야. 서로 같이 싸우면 쌍방폭행, 혼자 때렸으면 그냥 폭행. 그러니까 자기가 운동 좀 했다고 힘이 세다고 남 때릴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그 운동은 저처럼 맨몸 운동하는 사람은 뭐 이제 플란체를 하고 싶다, 내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지금 이대로 가서는. 근데 일단은 기본적인 목표는 그거야. 막연하게 플란체를 하고 싶다. 제 목표는 그거고 언젠가 뭐 턱걸이를 20개 그냥 자연스럽게 당겨도 편안하게 하고 싶다, 뭐 요런 느낌? 그리고 그냥 더불어서 제가 몸을 만드는 운동은 아니지만 몸도 같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더 그런 바람이 있고. 헬스 하시는 분들은 내 중량을 조금 더 들고 싶다, 아니면 중량은 여기까진 됐고 근육의 선명도를 더 높이고 싶다, 근육량 늘리고 싶다, 득근하고 싶다, 뭐 이런 기준이면 모르겠어. 근데 그런 목표가 아닌 이상은 기본적으로 운동 조금씩 하시는 분들은 자기 건강하려고 하는 거예요. 운동 결국은 운동을 하는 목적이 남하고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제 뼈 잡아주고. 봐봐요, 저처럼 운동을 안 한 상태에서 제가 쿠팡에서 지금 일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여기 팔꿈치에 모은 사람도 있고 어깨에 탈골 많이 된 사람도 있고 무릎 나간 사람도. 저는 근데 없어요 지금. 제가 그때 손가락하고 손목 다쳤다 그랬잖아. 손목은 지금 났어. 그 염증이잖아. 이건 관절을 다친 게 아니라 났어. 무리하게 써서 그런 건데 한 달 되니까 이 손목 다 났고, 손가락은 지금 작년에 일하는 거랑 비슷해요. 일하면 그때도 손가락은 욱신거렸는데 지금 거의 다 났어요. 잘 쥐어지잖아. 아직 조금 욱신거리긴 하는데 오른손은 거의 다 났고 왼손은 지금 좀 욱신거리긴 해. 근데 많이 났단 말이야. 근데 제가 팔꿈치나 어깨 다치고 이러진 않아. 왜냐면 이상한 자세로 하진 않거든. 운동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배울 수밖에 없어. 왜냐면 제가 잘못된 자세로 턱걸이를 하고 딥스도 하고 푸시업도 해서 어깨도 다치고 그랬단 말이야. 팔꿈치도 다치고. 저 턱플란체 하면서 여기 전완근이나 뭐 이런데 힘이 모자라기도 하고 힘없을 때 억지로 할 때 어깨랑 팔꿈치에 무게가 쏠리면서 엘보 현상이 오는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부상 대처할 수 있고 어떤 자세를 해야 되고 어떻게 힘을 써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쿠팡에서 부상을 안 당한 거예요. 부상 당하는 분들은 열심히 일하다가 부상 당해서 못 나오고 지금 그냥 치료만 하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은 자기 건강하려고 하는 올바른 자세로 평소에 자기 부상을 방지하는, 일할 때도 부상 방지할 수 있게 정말 자기가 잘못된 자세로 평소에 생활을 하면 저처럼 이렇게 앉아있을 때도 이렇게 일자로 앉아있는 게 아니라 구부정하게 앉아있어서 디스크 탈출하는,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걸 죽을 때도 이렇게 등이 C자로 굽게 해서 죽는. 저는 허리 핀 상태에서 하체만 이용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스쿼트를 하면서 잡는 거. 칫솔질을 할 때도 이렇게 등이 C자로 되면은 디스크가 탈출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허리는 핀 상태에서 굽히는 그렇게 하는 거죠. 데드리프트 할 때 그렇게 하던가 그런 방식으로. 아니면은 이 스쿼트 자세로
허벅지만 낮추든가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일상생활에도 많이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자기 근육이 있어야 뼈를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연골 같은 거 많이 닳는 거를 막아줄 수가 있어요. 무게가 많이 나가는데 근육이 없으면 관절에 바로 무리가 가고 연골이 상하죠. 그런 거 방지해주는 역할을 많이 해줍니다. 운동이. 저 같은 경우는 술도 많이 좋아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혼술을 아예 끊었지만 술 먹고 나서 운동까지 안 했으면 저 몸이 많이 상했을 텐데 그것도 많이 도움이 됐죠. 운동을 하시는 건 자기 건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외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뭐 대회에 나가거나 아니면 본인의 그냥 기록, 경신, 턱걸이를 더 하고 싶다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게 있는 거지. 그게 싸움으로 연결이 된다. 그러면은 대회를 나가세요. 자기 운동을 해서 힘이 세졌어. 그럼 사람 괴롭히지 말고 대회를 나간 말이에요. 사람 괴롭히는 순간 그 사람이 뒤에서 자기 머리 때려도 아무런 얘기도 하면 안 돼. 왜냐면 자기가 이미 공정하지 않은 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상대방은 원하지도 않는데 서로 근데 비슷한 것 같아요. 싸워보고 싶어. 그럼 도장 끊어서 대련해요. 주짓수 도장 끊어서 주짓수 기술로 대련을 하든가 이중격 투기나 뭐 권투 같은 거 해서 서로 그 지역대회 나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붙든가 스파링을 하든가. 스파링은 뭐 전력 스파링은 그렇게 많이는 잘 안 시키니까 사실. 그리고 그 전력 스파링이 될 정도면 서로 그 정도 원한이 없을걸? 코치님이나 관장님 그런 분들이 그런 정신 상태를 가만히 놔두질 않을 거야. 거기서 그냥 자기보다 센 사람 아래에서 구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싸우고 싶으면 도장 등록해서 둘이 싸워. 근데 안 싸울걸? 원수 시간도 갑자기 친해질걸? 그런 생각 들지도 않을 정도로 코치나 관장님이 엄청 굴릴 거야.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방금도 제가 UFC 지금 스포티비로 봤는데 엄청나. 막 몸도 엄청나고 그 사람들이 UFC 기술을 훈련을 안 했어도 그냥 나 만나면은 맞으면 죽을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이 나 때렸어. 내가 원한을 가졌어. 쫓아가서 뒤에서 때렸어. 그럼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1대1로 붙었을 때 나보다 센 거지. 근데 내가 경기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내 몸으로 경기를 가겠어? 경기를 하려면 그 정도 몸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김동현 선수 시합 나갈 때 몸 보면 장난 아니에요. 그냥 흉기에 흉기. 그런 사람은 어떻게 이깁니까 1대1로. 근데 그거는 경기 1대인 거지. 경기 아닌데 밖에서 그렇게 해버리면은 주변 사람들 다 달려들어가지고 김동현 선수 제압하면 어떻게 할까? 그냥 다 달려들어서 햄버거라고 알죠? 사람 하나 밑에 깔아놓고 위에 갑자기 겹겹이 쌓아가지고 무게로 누르는 거. 그것만 해도 못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운동 좀 했다고. 운동 좀 한 사람이 문제야. 더 조금 했다고 뭐 자기가 뭐 세계 챔피언 된 것처럼 막 동네 휩쓰고 다니지 말고 동네 학교 짱 막 이런 애 보면 진짜 거지 같아. 하는 거 보면.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길거리 농구 엄청 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프로농구 선수 길거리 농구 엄청 화려하게 하잖아. 근데 프로농구 가서 1대1 하잖아? 프로농구 하는 사람 더 잘해. 3대3을 해도 더 잘하고. 그 농구 하는 사람들이 기술이 없어서 한 게 아니라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패스 돌리고 하는 거야. 그 기술 쓰고 그럴 시간에 패스 돌리면은 훨씬 수월하게 공격과 디펜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하고 선수랑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지금 운동 조금 했다고 자기 막 잘난 체 하지 말란 말이야. 운동과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중력까지 더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중력은 사실 좀 애매해. 공기 같은 거라. 그래서 초반에만 조금 얘기하고 말한 거야. 운동하는 사람조차도 자기가 자만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자연에 감사하란 말이야. 중력이 없었으면 자기들 좋아하는 운동도 못 한다고요. 그냥 공중에 떠다니겠지. 사실 이렇게 중력이 없으면 모든 생명체가 살 수가 없었겠지. 비행하는 생명체나 조금 살아남았겠지. 중력이 아예 없으면 그냥 우주로 날아갔을라나? 아무튼지 간에 그 얘기 하려고 같은 얘기 또 하고 같은 얘기 또 하고 한 거야. 그리고 하나 얘기 빼먹은 게 싸움에 대해서 1대1로 싸울 때 사람하고만 비교했잖아. 사람끼리 그렇게 1대1로 싸우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당장에 동물하고만 싸워도 침팬치랑 싸워도 그냥 힘으로는 못 이겨. 기술이 있으니까. 근데 사람이 초크 있잖아. 목 조르는 거. 그거 하면은 맹수도 잡을 수 있다고. 실제로 기사 봤어. 곰도 잡았어 사람이. 막 여기저기 손톱에 긁혀가지고 운이 좋아서 목기를 잡아서 곰 경동맥 졸라서 죽였다고. 근데 벌금 물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 곰이 보호종이라서. 그런 좀 웃긴 기사를 봤는데 사람이 동물을 죽이려면은 목 조르는 수밖에 없어. 보통은 그 전에 죽어. 왜냐면은 맹수들은 손톱을 가지고 있거든. 그럼 한 손에 칼을 5개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일반 사람이 칼 하나만 들어도 엄청 세지잖아요. 김동현 선수가 와도 칼 든 일반인 상대하기 굉장히 위험해요. 와가지고 테이크다운 하려고 하는데 모든 걸 테이크다운 그냥 맞으면서 그냥 이렇게 푹 찔렀어. 그럼 죽어요. 김동현 선수가 그것도 많이 했었잖아. 진짜 재수가 좋아서 어떻게 김동현 선수가 칼을 차버리면 모르겠는데 재수가 없으면 죽는 거야. 죽을지도 모르는 거를 자기가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미친 사람 상대할 필요가 없잖아요. 칼만 들어도 사람의 전투력이 확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맹수는 10개가 있어. 앞쪽에만. 뒤쪽에 또 10개 있고. 앞발에 당할지 뒷발에 당할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여기 송곳니 2개 있잖아. 22개의 위험한 병기를 가지고 있어요 맹수가. 그거를 사람이 어떻게 이기냔 말이야. 사람이 제일 약할걸? 원숭이보다 약할걸? 원숭이는 체급이 작아서 그런데 원숭이에서 체급이 커지면 침팬지, 뭐 고릴라 뭐 이런 게 되겠죠. 같은 체급이면 원숭이 못 이겨요. 걔네는 나무에 매달려서 막 다니잖아. 우리 뭐 턱걸이 20개 했다 10개 간식 넘었다 이러는데 걔네는 맨날 턱걸이 하고 있거든. 거기서부터 얼마나 힘이 센지 알겠죠. 악력 세기 비교해봐도 원숭이가 더 세 사람보다 일반인보다. 어떻게 운동을 진짜 과하게 열심히 해서 보디빌딩 약도 맞고 뭐 그런 사람은 진짜 뭐 고릴라급으로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고릴라가 더 세죠. 몸무게 자체도 비교가 안 되고. 근데 그
고릴라를 잡아먹는 게 표범. 웃기죠. 근육량은 고릴라가 더 많은 것 같은데 표범은 이게 날카로운 게 있으니까. 그리고 이 이로 잡히면 그냥 끝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인간이 약해요. 근데 인간이 언제 강해지냐? 맹수사냥 뭘로 해? 창 들고 하잖아요. 칼은 좀 짧으니까 창 들고 화살 쏘고. 인간이 강한 게 이게 맨손이 강한 게 아니라 무기 들었을 때 강한 거예요. 근데 왜 맨손을 싸웠을 때는 가정하냐고. 진짜 싸우고 싶으면 병기를 들고 싸우든가.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160이나 180이나 어떻게 될지 몰라. 왜? 서로 한 방 맞으면 죽거든. 그럼 싸움도 안 하겠지. 근데 왜 피지컬 좋은 애가 피지컬 약한 애들 괴롭힐까? 죽을 위험이 없으니까. 건방진 거예요, 되게 사고가. 그리고 이런 안전한 나라에 태어난 걸 감사하게 생각해. 미국도 물론 괴롭히는 애들이 있지만 걔네는 그래도 그런 위험성이 있단 말이야. 괴롭힘 당하다 열받아서 총기 난사 하는 애들 있잖아. 꼭. 그리고 나도 대학생 때 들었는데 샤프로 머리 찍은 애가 있어서 괴롭힘 당했다고. 근데 그러면 반에서 어떤 애가 되는지 알아? 비겁한 새끼. 아니 걔는 살라고 그렇게 한 건데 왜 갑자기 비겁한 새끼가 되냐고. 비겁하게 힘센 놈이 맨날 괴롭히던 게 비겁한 게 아니고, 봐봐, 오늘 운동과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이 되게 나약한 존재예요. 사람끼리 거기서 비교해서 우열을 가리는 것뿐이지 동물보다 약하고 지구에 중력이 없으면 운동조차 못해. 근육량 막 떨어져가지고 멸치돼서 날아다닐 거예요, 하늘에. 그러니까 대자연의 기준에서 보면 인간은 굉장히 나약한 존재예요. 거기서 이 머리 하나 믿고선 기술력 발전해서 여기까지 살고 있는 거지. 근데 거기서 뭐 그렇게 나약한 존재끼리 네가 세네, 내가 약하네, 내가 세니까 너는 내가 괴롭혀야 되겠다, 이렇게 살지 말란 말이야. 그렇게 살아서 뭐 할 거야 도대체? 뭘 얻을 거야? 우월감? 그거밖에 안 되는 놈이 남을 깔아뭉갰을 때 느끼는 우월감밖에 못 느껴요. 그런 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결국은 제목은 운동과 싸움인데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난 괴롭히지 말라고. 학교폭력 관련 얘기야 또 이거는. 결국 사회인이 이렇게 하진 않아 잘. 왜냐면은 사회인이 자기 도장 조금 다녀가지고 뭐 기술 배웠다고 다른 사람들 때리고 다닐 수는 없거든. 그러다가 그냥 자기 돈 물어줘야 돼. 깽값 물어줘야 된다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법을 잘 지키는 얘기입니다. 또 법이 없었어 봐. 내가 아까 얘기했던 산적, 해적 이런 애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겠지. 법이 있는 걸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약자에게도 그렇고 강자에게도 그런 거예요. 강자가 약자가 될 수도 있어. 법이 없으면. 지금 되게 불법으로 뭐 돈을 불린 사람이 아니면은 좀 자기가 진짜 막 주먹을 많이 써가지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부당한 이득을 많이 취했어. 근데 법이 없어. 그럼 그 약자들이 가만히 있겠어? 그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그 강자를 처단하겠지? 그렇게 집단이 생겨서 그 사람들이 그런 맛을 한번 들이면 그걸 또 악용할 수가 있겠지. 그런 식으로 탄생한 게 나라예요. 처음에는 수렵, 어려, 채집 이런 걸 하면서 집단 생활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공동체가 생겨나면서 뭐 족장 같은 게 생기고 그 외에 족장이 여러 가지 다른 족장을 통폐합하면서 나라가 생기는 거지. 서로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생기는 거란 말이야. 결국은 그렇게 됐다고. 약자들이 모였어. 근데 그 약자들 중에서 강자가 생기고 그렇게 된 게 지금까지 흘러내리는 거. 약자와 강자의 그런 차이가 없었으면 좋겠어. 나는 서로를 존중해주는 게 맞다고 봐. 힘이 센 사람은 그냥 힘이 센 사람이에요. 그럼 힘이 센가 보지. 힘이 세게 살았다가 죽겠지. 힘 약한 사람은 약하게 살다가 죽겠죠. 어차피 인간은 태어났다가 죽는다고 내가 누누이 말했잖아. 시점을 좀 크게 보세요. 크게. 좁게 보지 말고. 되게 단순하게. 진짜 작은 사람은 뭐냐면 내가 당장 힘 세졌다, 이거 시험해봐야지, 애들 때려야지, 내가 돈이 생겼다, 돈 없는 애들 놀려야지, 이런 사람들이 진짜 못나고 시점이 좁은 사람들이에요. 크게 보는 사람들은 달라. 이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자기 인생에 이게 녹아들긴 힘들 거야.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나는 이거를 깨달은 후로는 내 인생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 어쨌든 인간은 살다가 죽는다, 태어나서 죽게 된다, 이거를 알잖아요. 이게 자기 기반에 깔려 있잖아. 그러면 쓸데없는 짓거리를 안 하게 돼. 남들 비방하고 핍박하고 비교하고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 나보다 잘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어쨌든 죽고 나도 죽어. 그럼 그 안에서 더 행복하게 살 고민을 하란 말이야. 나는 이 생각을 한 후부터는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밖에 생각을 안 해. 당연히 거기에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 이 두 개, 나의 행복과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된다. 왜? 항상 얘기하지만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면 그 사람도 나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내가 할 말도 없는 거고. 좀 더 쉽게 행복하기 위해서 막 편의점을 털었어. 근데 다른 사람이 편의점을 털러 들어와서 내가 훔친 거를 훔쳐가고 나를 죽였어. 내가 할 말이 없어. 억울할 필요도 없고. 왜? 내가 먼저 쉽게 돈 벌려고 편의점 털었거든. 그럼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한테 죽을 수도 있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옛날 사람처럼 된다니까. 옛날처럼. 옛날 그 전쟁, 지금 소말리아, 지금 뭐 이라크 뭐 이런 데처럼 자기들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죽고 죽이는 힘만 있고 그 외에 나머지가 없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이 생각이 없는 거야. 손쉽게 돈 벌어야지. 우린 힘이 짱짱이다. 그게 아니라고.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야? 돈이잖아. 돈이 없이 행복하려면 산에 들어가야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내 기준으로 행복한 거는 스트레스 받지 않고 돈 버는 거. 그래서 지금 쿠팡을 다니는 거고 내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나는 쿠팡 다니면서 운동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니까 정말 재미가 있어요. 근데 쿠팡 가서 아 진짜 힘들다, 집에 가고 싶다 이러면 그 사람은 돈도 힘들게 벌고 인생도 불행할걸? 왜 그러냐면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인데 재밌게 하면 안 되나? 재밌게 하면 좋잖아요. 저처럼 운동하고 오늘도 시원하게 살도 빼고 오늘 이제 열심히 일한 거 쉬는 날 되면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살면 되잖아요. 왜 거기서 굳이 힘들게 자기
자기를 또 불행으로 몰아넣은, 그렇게 살 필요 없어. 운동과 싸움. 운동은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싸움은 하고 싶으면 경기로 뛰세요. 누구랑 합의해서 싸우고 이런 것도 없어. 무조건 경기장에서 싸우는 거야. 합의를 하든 일방적으로 하든 싸우면은 깽판 물어주는 거고. 그리고 인생 사는 거 자기 살다 가는 거니까 어차피 행복하게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그렇게 사는 거에 집중을 하세요. 일하는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자기가 지금 일하는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하면은 오늘 이 영상 보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일하는 게 정말 나랑 맞나? 과감하게 불행하면 그만두시고 저처럼 행복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저는 지금 운동하면서 돈 벌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밥도 좀 다양하게 한식 위주로 나오니까 내가 배달 시켜 먹는 거 외에 다른 밥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돈도 거의 하루 일당이 11만원?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꽤 많이 버는 것 같아요. 11만원, 12만원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2만원 정도 되나? 굉장히 많이 벌어요. 제 기준으로. 이거보다 더 벌고 싶은 사람은 더 하세요. 저는 근데 지금 사업 조금씩 하는 것도 돈 들어오고 있고, 유튜브랑 뭐 그런 것들, 유튜브에 얽혀있는 그 쿠팡 관련한 거에서도 돈이 조금 들어오고, 저는 번외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어요. 지금 쇼핑몰 하는 거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가짓수를 많이 안 올려서 그런데, 가짓수 지금 50개인가 밖에 없는데 500개를 올리면 그 10배로 벌겠지, 단순 계산으로. 근데 안 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그런 거 하나씩 해보세요. 하고 싶은 것들. 너무 인생에 한 가지 일만 하지 마시고 뜻이 있거나 하면 대신에 오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운동과 싸움. 운동은 정말 좋지만 싸움은 좋지 않다는 거. 싸움은 스포츠로서 경기를 뛰시거나 보는 걸로 만족하세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도장 가서 배우시고 거기서 스파링 정도만 하시길,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 살다 가는 거 착하게 사세요.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왜냐면 자기도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서로 이런 좋은 생각을 하면은 전쟁이 없겠지. 얼마나 평화롭게 살겠어요. 평화롭게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끝.